네, 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한 번도 특정한 회사에 가서 온사이트 세미나 주제로는 한 적이 있는데 오픈 세미나, 오픈 웨비나 주제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주제입니다. 혼합물 실험, 그 실험 계획법 중에서 조금 특이한 형태인 혼합물 실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 실험은 일반 실험하고는 약간 이론적인 개념도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런 이론적인 개념이 생성된 어떤 상황 자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혼합물 실험에 대해서 앞에 보이는 이제 PPT 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조금 체크하고 난 다음에 점프를 활용해서 혼합물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로 이제 혼합물 실험은 주로 뭐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겠지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이런 화학이나 제약, 식품, 화장품처럼 어떤 이제 성분들을 혼합해서 어떤 소재를 만들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업에서는 이제 하나의 성분의 비율이 변하면 다른 성분의 비율도 함께 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험 계획법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제 혼합물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이제 제약 조건을 체크하고 거기에 맞서서 점프를 활용해서 최적의 혼합 비율, 배합 비율을 찾아내는 혼합물 실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비나에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혼합물 실험하고 일반 DOE하고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그 터너리 플롯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프 중에서 혼합물 실험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를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혼합물 실험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 내용인 점프를 활용해서 혼합물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분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혼합물 실험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 실험은 말 그대로 혼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에서 얘기하는 요인들이 보통은 일반 실험에서 그냥 요인이라고 하지만 혼합물 실험에서는 혼합물의 구성 요소 또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인의 수준은 혼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 요소의 비율이 요인의 수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혼합되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의 비율, 요소의 수준은 서로 이제 독립적인 게 아니고 비독립적이 되겠죠. 그래서 합쳐서 이제 100%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세 가지 요소라면 당연히 세 가지 요소를 합했는 성분의 총합이 100%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혼합물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요인의 양, 어마운트가 아니고 각 요인의 요소의 상대적인 비율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락물 실험과 관련되는 책자를 보다 보면은 심플렉스라는 조금 낯선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요 심플렉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실험을 디자인한다고, 혼합물 실험을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이 혼합물, 그 세 가지 요소라면 디자인 공간은 2차원 삼각형이 되고, 기본 실험 삼각형의 꼭지점, 베르테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는 화면처럼. 그래서 여기 지금 색깔이 칠해진 혼합물의 디자인 스페이스, 설계 공간을 심플렉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렉스는 보통 이제 세 개의 요소에서 마이너스 1한 Q-1 차원에서 Q개의 꼭지점을 가지는데 각 구성 요소마다 꼭지점 하나씩 있으므로 Q는 구성 요소, 그러니까 성분의 개수하고 똑같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계 공간을 심플렉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터너리 플로스라는 것을 그리면은 요 지점에서 각각 그 실험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터널리 플롯인데 터널리 플롯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래프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보통 이제 그 성분이 X1, X2, X3 세 가지의 성분으로
그 혼합물 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 터널리 플롯 3원 그래프 또는 이제 3원 플롯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그리면은 이렇게 보통 이제 X1이 이제 제일 밑에 들어가고 시계 방향으로 X1, X2, X3 이렇게 되고, 시계 방향으로 각 성분 비율이 0부터 100%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성분의 비율이 정해져 이렇게 체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요 지점 요 성분이 되면 요 성분은 X1, X2, X3의 각각의 성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X1이 이렇게 10%, 그 다음에 X2가 30%, X3가 60% 이렇게 비율 혼합된 이제 그 혼합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지점이라면 이제 그 X1은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20%, X2는 이렇게 70%, 그 다음에 이제 X3는 이렇게 1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따가 점프를 통해서 한번 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 X1, X2, X3에 대해서 혼합 비율을 잡고 그것을 이제 터널리 플롯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벌티스 이제 꼭지점에서 저 지점은 이렇게 한 성분이 100%고 나머지 두 성분이 0%인 이런 지점이 되고, 만약에 여기 엣지, 우리가 보통 이제 모서리라고 하는 부분은 두 성분은 이제 이렇게 0.5에 체크되면 두 성분의 비율이 각각 50%씩 100% 되고, 하나의 성분은 포함되지 않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 중간에 찍히면 세 성분이 각각의 3분의 1씩 이제 그 성분 비율이 정해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터널리 플롯을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크로스 헤어라는 점프의 이제 기능 중에서 십자선을 이용하면은 이제 세부적인 성분 비율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혼합물 실험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혼합물 실험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근사요소 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아주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혼합물 실험은 이제 한 성분의 비율이 다른 성분의 비율에 영향을 받고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공선성이, 그러니까 혼합 성분 간의 공선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공선성이라는 것은 X인자들 간의 선형적인 상호 어떤 종속 관계, 상호 관계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혼합 성분은 당연히 합쳐가지고 100%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성분 비율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다른 성분의 비율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실험에서도 이제 변수 간 척도에 우리가 변수가 뭐 이렇게 척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척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보통 실험 계획법에서는 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 혼합물 실험의 경우에는 제약 조건이 있는 혼합물 실험의 경우에는 근사요소 코딩이라는 슈도 컴포넌트 코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프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혼합물 실험 디자인을 하면 이제 근사요소 코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점프를 사용하다 보면,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보겠습니다.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보이는 것처럼 X1, X2, X3가 이렇게 그 성분 비율이 X1은 10%에서 30%, X2는 20에서 60, X3는 그 30%, 50% 이렇게 이제 그 성분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근사요소 코딩을 한다고 하면은 수학적인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코딩을 통해서 그 근사요소 코딩을 하는 목적은 성분 요소 간의 그 공선성 문제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를 일종의 좀 벌린다, 넓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 X1을 보면 알 수 있는데, X1의 성분 하한치를 X1의 성분 하한치를 빼고, 하한치가 0.1이잖아요. 그죠? 0.1 빼고, 다시 전체 성분 100%에서 전체 성분의 각각의 하한치 0.1, 0.2, 0.3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요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은 X1의 성분은 원래는 0.1에서 0.3인데 근사요소 코딩을 하게 되면 0에서
0.5로 디자인 스페이스가 넓어집니다. 그것처럼 X2도 이렇게 0에서 1로, 그 다음에 X3 같은 경우는 0.3에서 0.5인데 이렇게 0에서 0.5로 디자인 스페이스를 근사요소 코딩을 통해서 넓힙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혼합물 성분들의 배합비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공선성 문제를,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혼합물 실험은 근사요소 코딩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프에서 혼합물 실험을 할 수 있는, 혼합물 실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메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DOE 밑에 커스텀 DO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OE 밑에 보면 클래시컬 디자인 밑에 5가지 실험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믹스처 디자인이라고, 혼합물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혼합물 실험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6가지 실험 디자인이 있는데, 그 화면을 여기 지금 클래시컬 디자인에 믹스처 디자인에 들어갔다고 해서 가정하고 그 화면을 캡처했는 걸 가지고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혼합물 실험에서 나오는 뭐 심플렉스, 센트로이드, 심플렉스, 라틱스, 익스트럼 벌티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용어를 알고 그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혼합물 실험 방법의 차이점을 조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 믹스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요 메뉴에 들어가서 실험을 디자인을 할 때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이제 X1, X2, X3 세 가지의 혼합 성분이 있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여기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성분 비율이 자유로울 때, 즉 각각의 성분 요소가 0%에서 100%까지의 그 비율을 이제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하한치나 상한치에 제약이 있는 경우, 이게 보통 조금 더 일반적일 수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혼합물 실험에서 취할 수 있는 이제 그 세부적인 혼합물 실험 방법의 종류가 좀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성분 비율이 제약이 없을 때는 여기 있는 6가지의 방법을 다 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약이 있으면 그 성분 비율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에 제약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6가지 옵션 중에서 3가지만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혼합물 실험 방법 중에서 가장 단순한 실험 방법이 심플렉스 센트로이드는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플렉스는 이제 혼합물 실험 공간을 나타내는 기하학적인 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는 이제 말 그대로 중심인데 이제 그 도형의 정중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합물 실험에서는 각 그 모든 성분이 동일한 비율로 섞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 K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플렉스 라티스, 심플렉스 센트로이드, 심플렉스 중심 방법으로 혼합물 실험을 하게 되면 K 값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한 번에 똑같은 비율로 섞을 재료의 최대 개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 풀면 좀 어려운데 뒤에 이제 제가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X1, X2, X3 세 가지 성분을 혼합하는 혼합물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K를 만약에 여기 앞에서 여기서 K를 2로 설정을 하면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해서 그 실험이 디자인이 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꺼번에 섞을 수 있는 최대 성분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2면 1개 아니면 2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거나 2개이거나, 그러니까 1개 성분이 100%이거나 2개 성분이 각각 50%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실험이 디자인됩니다. 만약에 K가 3이면 3은 K 1, 2, 3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K가 2일 때의 조건 플러스 그 다음에 그 K3 세 가지 성분을 각각의 3분의 1씩 섞는 실험이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K가 1이면 1개 성분만 포함해서 실험을 한다는 거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혼합물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심플렉스 센트로이드, 심플렉스 중심 혼합물 실험 계획법은 이제 혼합물 실험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간단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혼합물 실험에서 그 심플렉스 라틱스 심플렉스 격자 실험이라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그 격자 실험은 격자는 우리가 이제 모기장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기장이나 바둑판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그어 만나는 교차점들을 이제 실험점으로 삼는 격자무늬 방식이 심플렉스 라틱스가 되는데요. 이 심플렉스 라틱스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옵션에서 하위 옵션에서 그 수준수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수준수는 이제 그 한 재료의 혼합 비율을 몇 개의 그 구간으로 쪼개서 실험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시를 보면 간단하게 바로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 가지 성분을 이제 터너리 플롯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넘버 오브 레벨을 각각 3, 4, 5로 나누면 3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전체의 각 성분 비율을 세 등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4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5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공간을 개별 성분의 성분 비율을 0에서 100% 사이를 몇 조각으로 내느냐 그런 게 이제 넘버 오브 레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꼭지점 설계는 말 그대로 그 벌텍스가 꼭지점입니다. 익스트림 벌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꼭지점 설계를 얘기하는데 이 꼭지점 설계를 할 때도 옵션에서 보면 이제 그 디그리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이 디그리는 이제 꼭지점을 찾은 다음에 뭐 지정한 차수에 맞춰 가지고 중간점과 꼭지점의 평균점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점프 실행 결과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처음에 봤던 이제 그 심플렉스 센트로이드를 생각하셔도 비슷하게 우리가 그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 가지 X1, X2, X의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본적인 배합비율을 잡고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앞장에서 여기에 그 익스트림 벌티스 옵션에서 디그리를 1로 잡으면 이런 이제 꼭지점 그 자체에서만 실험을 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왼쪽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디그리 2를 잡으면 꼭지점 두 개를 각각 5대5로 섞은 실험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디그리 3으로 하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꼭지점 세 개를 같은 비율로 섞은 그 평균점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그리 숫자를 높일수록 그 벌티스 실험의 그 극단점에서만 실험하는 게 아니고 그 극단점 값을 섞어가면서 그 이제 중심부까지 이제 촘촘하게 이제 실험을 하겠다. 뭐 그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일반 실험에서도 그 부분 배치법 스크리닝 실험이라는 게 있듯이 그 혼합물 실험에도 약간 이게 ABCD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 실험에 있어서의 스크리닝 실험의 한 세부적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성분이 너무 많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서너 가지를 섞는 혼합이 아니고 막 굉장히 많은 성분을 섞어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 그 중에서 어떤 성분이 보다 영향이 큰지를 중요한 성분을 스크리닝할 때 이제 하는 실험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적힌 것처럼 선이라는 학자가 만들어 놓은 이제 로직에 따라서 그 ABCD 디자인이 설계가 되는데 만약에 이 실험에 따라서 실험을 하면 성분 개수에 따라서 뭐 이런 성분 개수가 5개, 6개, 7개면 총 이제 이렇게 21번, 28번, 38번 이렇게 이제 실험 횟수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선이가 만든 그 실험 공간의 기하학적 분류에 따라서 이 사람이 ABCD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게 실험 이름인 ABC 디자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분수 5개를 가지고 ABCD 혼합물 실험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21번의 이제 그 실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각각의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어떤 이제 원리에 의해서 ABC 디자인의 원리에 의해서 실험점이 생성되는지를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제 필요하시면 나중에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제 스페이스 필링이라고 하는 실험은 이건 이제 그 CA 같은 데서도 많이 쓰는 건데 그 성분 비율이 잡혀져 있으면 그 공간 안에서 말 그대로 필링 몇 번을 랜덤하게 채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것을 스페이스 필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약 조건이 있으면 그 제약 조건을 제외하고 이제 스페이스 필링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믹스처 디자인에서 보면 여기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 5가지 말고 여기 이제 믹스 디자인의 옵션 중에서 여기 첫 번째는 옵티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점프의 그 카스텀 디자인에서 그 믹스처 디자인을 설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카스텀 디자인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그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혼합물 실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카스텀 디자인에서 우리가 쓰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뭐 랜덤화의 제약이 있다든지 제약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내가 보고 싶은 효과물을 어떻게 추정할 건지 그 다음에 실험 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실험이 옵티멀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요는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점프를 가지고 좀 몇 가지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중에서 여기 저널 자료를 갖고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혼합물 실험 개요라고 된 부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여기 위에 이제 제 블로그 링크했던 것은 금방 이제 PPT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던 혼합물 실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터너리 플롯입니다. 우리가 이제 혼합물 실험에서 디폴트로 쓰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이제 한번 실습을 시연을 해보기 위해서 터너리 플롯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요거는 X1, X2, X3 3가지 성분에 대한 혼합 설계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터너리 플롯으로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프 밑에 보시면 중간쯤에 터너리 플롯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X 요인 성분 요소 3가지만 선택을 해서 OK를 클릭하면 이렇게 터너리 플롯이 그려집니다. 지금 이렇게 포인트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조금 포인트를 키우겠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도록 조금 많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각각의 포인트에서 이제 이렇게 뭐 각각의 성분이 몇 % 적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세부적인 그 심플렉스 공간 내에서 실험점이 잡혔을 경우에 그 실험점의 이제 정확한 혼합 비율을 체크하고 싶으면 여기 점프의 도구 중에 툴즈에 뭐 보면 크로스 헤어 십자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서 보시면 마우스가 이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는데 거기서도 왼쪽 그 마우스를 눌러보면 특정 지점에서 그 X1, X2, X3의 성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옵티멀 포인트 같은 거를 찾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PDF 자료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 혼합물 실험 같은 경우는 근사 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근사 코딩에 대해서, 근사 코딩이 되면은 실험 결과에서 어떻게 무엇이 조금 이제 다르게 보이는지 그것을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슈도 컴포넌트 인 믹스처라는 샘플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여기 이제 실험을 디자인하고 나면 우리가 여기 테이블 왼쪽 상단 테이블 패널 옆에 모델이라는 게 형성이 됐죠. 이걸 클릭을 해서 이거 이제 클릭하거나 또는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실험 결과를 해석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다중회귀 분석의 일반적인 결과인데, 이게 혼합물 실험을 하게 되면 혼합물 실험 결과를 해석하게 되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여기에 모수 추정치에 보시면 여기 모수의 그 효과 추정을 할 때 여기 텀 밑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x1-0.1 나누기 0.4 이렇게 되는데, 이게 슈도 코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x1은 그러니까 x1에서 그 하한이 0.1이잖아요. 0.1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x1, x2, x3의 하한이 0.1, 0.2, 0.3이니까 합치면 0.6이 되죠. 그래서 1만에 0.6하면 0.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슈도 코딩했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해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기에 슈도 코딩했다는 결과가 무수 추정치의 텀에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만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혼합물 실험을 설계를 하기 전에 만약 혼합물 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혼합물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거하고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플라스틱 사이즈라는 이제 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이제 그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혼합물 실험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터너리 플롯을 항상 여러분들이 혼합물 실험 결과는 터너리 플롯을 먼저 그려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최근 관계에서 제가 그려놓은 거를 한번 펼쳐보시면 보면 여기 지금은 이렇게 그 각각의 성분 비율이 어느 정도 제약된 이런 조건에서 주로 이제 그 P1 성분을 위주로 해서 P2와 P3 성분이 약간씩 추가되는 뭐 그런 이제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 모델을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그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서 다중회귀에서 효과 추정을 할 때 여기 보시면 RS 믹스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형성됐냐?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DOE 결과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실험을 한다고 결과를 해석한다고 했을 때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갈 건데 여기 들어가서 동일하게 Y를 선택하는 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혼합물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여기 P1, P2, P3를 선택을 하고 여기 이제 모델 이펙트를 구성을 할 때 매크로에서 뭘 선택했냐면 여기 5번째 있는 믹스처 리스판스 서피스를 선택하는 게 일반칙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험 런을 또 클릭을 해서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소스에서 나오는 여기 보면 요것도 이제 그 P1이 아니고 P1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건사 코딩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성분 또는 각 성분의 교작용이 어떤 게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는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프리딕션 이제 프로파일러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뭐 최적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만족도 함수, 옵티마이즈 디자빌리티 가서 맥시마이즈 디자빌리티 같은 걸 하면 이제 이것은 P1, P2, P3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이제 그 Y가 19.57로 뭐 최적화가 된다. 뭐 최대화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혼합물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합물 실험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말고 또 많이 쓰시는 게 뭐냐면 혼합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리스판스 Y 밑에 보시면 팩터 프로파일링에 그냥 여기 요 프로파일러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말고 믹스처 프로파일도 많이 쓰십니다. 오히려 이게 더 혼합물 실험의 경우에도 많이 쓰니까 믹스 프로파일을 가면 이렇게 그
여기 이제 믹스처 프로파일러 이제 그래프거든요. 너무 크니까 약간 줄이면, 그대로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각각의 성분을 어떻게 했을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고 싶은 y의 범위를 설정하고 싶으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이제 19 이상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로우 리미트를 이제 19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반응치가 19 최소 19 이상이 나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믹스 프로파일러를 범위를 이제 이렇게 일정 정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각각의 P1, P2, P3의 성분 비율을 어떻게 조정을 했을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 믹스처 프로파일러에서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믹스처 디자인 스페이스죠. 여기 값이 반응치 Y 값이 19 이상이 나오는 믹스처 디자인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혼합물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실험 결과하고는 차이 나는 거는 거의 없죠. 그죠? 두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모수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 근사 코딩된 이 표현으로 표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외에 이렇게 이제 믹스처 프로파일러를 사용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처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점프해서 혼합물 실험을 하는 방법은 DOE의 클래시컬 밑에 있는 네 번째 믹스처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DOE 커스텀 디자인에 들어가서 그 어떤 혼합물과 관련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클래시컬 디자인의 믹스처 디자인에 들어가서 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혼합물 실험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팩타 탭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여기 커피 팩타.jmP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믹스 커피를 만들 때 커피, 설탕, 크림을 몇 대 몇으로 섞는 거에 대한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팩타 탭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팩타를 불러와서 DOE를 할 수 있죠. 그래서 DOE의 클래시컬의 믹스처 디자인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팩타 테이블이 있으니까 여기 상단의 믹스처 디자인에서 이것도 팩타를 불러오면 여기 있는 게 포함이 되죠. 됐으니까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혼합물 실험을 이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요인 또는 그 요인하고 반응치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컨티뉴를 클릭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세 가지 성분이 하한치 또는 상한치에 제약이 있는 경우니까 여기 이제 컨티뉴를 클릭을 하면 믹스처 디자인의 6가지 옵션 중에서 3가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멀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이거 이제 커스텀 디자인으로 넘어간 거지만 만약에 이제 2인자 교작용을 추정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인터랙션에서 세컨드를 클릭을 하면 2인자 교작용을 추정할 수 있는 효과가 모델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제약 조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커피하고 설탕이 85%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위에 있는 define factor 레벨에서 여기는 선형 제약이니까 specify linear constraint를 클릭을 해서 얘들을 클릭하고 선형 제약이니까 커피하고 슈가가 0.85 85%가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약 조건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2인자 교작용을 추정하는 실험을 하겠다라고 정했고 하면은 여기 이제 메이크 디자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디자인이 될 거고, 디자인된 결과를 가지고 하단에 그냥 메이크 탭을 클릭을 해서 이제 우리가 터너리 플롯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그래프에 터너리 플롯이 들어가서 클릭해서 OK를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실험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흰색 영역이 되는데, 여기 하늘색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커피하고 설탕에 대해서 두 성분의 혼합 비율의 그 선형 제약이 있으니까 그 선형 제약이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 영역에서 실험을 디자인을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될 거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멀티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순서를 좀 바꿔놨을 건데, 커피 디자인.jmp라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커피, 슈가, 크림, 이렇게, 요인 설정해 놓은 화면입니다. 그, 컨티뉴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익스트림 멀티스로 한번 실험을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디자인을 하면, 여기 디그리를 2로 해서, 실험을 디자인하고 싶으면 여기 2로 정하고 난 다음에 익스트림 벌티스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10번을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두고 메이크 탭을 하게 됩니다. 메이크 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디자인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데이터만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터너리 플롯을 한번 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익스트림 벌티스 디자인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아까가 똑같은데 아까는 이제 선형 제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약이 있었는데 그 지금 선형 제약이 없이 익스트림 벌티스 디자인이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이스 필링은 정해진 그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 랜덤하게 내가 몇 번 추가 실험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스페이스 필링 결과는 여기서 그냥 빼개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벡터의 밸류를 지정한 상태에서 컨티뉴 클릭을 하고, 만약에 이제 스페이스 필링으로 디자인하고 싶다. 그러면 그 내가 잡은 이제 그 요인의 그 스페이스 내에서 몇 번을 랜덤하게 할 거냐. 만약에 10번을 하겠다. 그럼 10번을 잡고 스페이스 필링을 클릭을 하면 여기 10번에 대한 이제 그 스페이스 필링 디자인이 되고, 이걸 메이크 탭을 클릭을 해서 터너리 플러스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요 구간 내에서 랜덤하게 찍힙니다. 랜덤하게 찍히는 거기 때문에 할 때마다 약간 다른 값으로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것은 이제 클래시컬 밑에 있는 믹셔 디자인에서 디자인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혼합물 실험을 할 때 셰페 큐빅이라는 어떤 이제 조금 효과 설정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실험계획법에서 이제 최적화 실험 모델링용으로 우리가 이제 반응 표면 실험을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그 혼합물 실험 또한 이제 일종의 최적화 실험, 반응 표면 실험과 같은 최적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각 성분이 100%라는 어떤 성분 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분석 모형하고 조금 다른 식으로 이렇게 모형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셰페라는 사람이 만든 어떤 이제 조금 독특한 형태의 회귀 모형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3차 회귀 모형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절편을 표시를 안 하고, 왜냐하면 이제 모든 성분이 합이 1이라는 조건 때문에 절편은 각 성분의 주요가에 흡수되고, 그 다음에 모든 주요가와 교호작용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어떤 이제 다항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셰피 큐빅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세부적인 그 알고리즘은 뒤에 블로그에 있는 좀 뒤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참고하시고 오늘 웨비나 시간에는 이제 혼합물 실험에서 셰피 큐빅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회기 모형이 구성된다라는 정도를 소개시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다음에 혼합물 실험도 지난주에 이제 그 오그멘트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혼합물 실험의 경우에도 오그멘트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보시면 여기 오그멘트 인 믹스처라는 실험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보시면 12번 실험하겠죠? 또 우리가 지금 예시적으로 보는 것처럼 믹스 커피 성분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혼합물 실험을 했다. 그리고 이게 1차 실험이다. 그리고 이 1차 실험 결과를 가지고 어떤 해석을 했다. 하고 가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오그멘트 디자인, 2차 실험을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DOE 밑에 오그멘트 디자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당연히 성분 세 가지를 선택을 하고 Y 값을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을 하면 똑같이 이제 오그멘트 디자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혼합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롤에 믹스처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그다음 혼합물 실험에서 만약에 이렇게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금방 살짝 소개시켜드린 그 슈펫 그 디자인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멘트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모델 구하는 여기에 그 모델 설정, 이펙트에 대한 모델 설정 화면에서 셰페 큐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이제 세 가지 주요가하고 주요가 교작용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x1 곱하기 x2 가로 열고 x1 마이너스 x2 같은 형태의 다항 효과를 추가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믹스처 디자인에서도 오그멘트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항상 시간이 짧으니까 마음이 좀 급한데, 그래서 클래시컬 디자인에서 혼합물 실험 설계하는 그런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가 커스텀 디자인에서 혼합물 실험하는 방법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커스텀 디자인에서 혼합물 실험을 디자인할 때 클래시컬 디자인하고에서의 디자인할 때하고는 여러 가지가 차이 나는데 가장 큰 두 가지는 이겁니다. 비혼합물 인자를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요인 성분의 합이 반드시 100%가 아니어도 된다는 두 가지 융통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합물 실험을 디자인할 때도 점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커스텀 디자인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제를 제가 4가지 정도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2가지 정도 예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요것은 이제 실험수 제약이 있는 경우인데, 요것은 이제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점프 안에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넣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반응치가 4개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치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3가지 혼합 요소에 대해서 각각 혼합 비율의 하한치와 상한치가 있는 혼합물 실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실험을 디자인을 하고 커스텀 디자인해서 설계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것처럼 이제 혼합물
인자는 세 가지고, 그 다음에 2인자 상호작용까지를 추정을 하면서 실험 횟수는 10번을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before라는 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before 디자인으로 된 거를 클릭을 하면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시간 관계에서 제가 여기 반응치하고 그다음에 여기 카스텀 디자인에서 그죠? 반응치하고 그다음에 팩터에 대해서 입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카스텀 디자인에서 원합물 인자에 대해서 그, 그 입력을 할 때는 여기 add 팩터에서 여기 하단에 있는 믹스처를 선택을 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디자인을 할 때 이제 기본적인 것은 주요가를 보겠다는 디자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예시적으로 2인자 상호작용을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디자인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되면 인텍션에서 세컨드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세컨드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실험은 이제 12번이지만 이제 그 실험을 10번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10번을 클릭하고 메이크 디자인을 눌러가지고 실험 결과를 입력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실험 결과가 여기에 밑에 result.jp라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10번 실험했고 반응치가 4개가 있습니다. 터너리 플롯을 그래서 항상 혼합물 실험 결과는 터너리 플롯을 그려보는 필요한데 이제 여기 이제 걸어 놓은 것을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요러요러한 비율 공간 내에서의 실험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이제 DOE 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하면 여기 이제 테이블 패널에 그 모델이 형성되어 있겠지만 우리 그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죠, 그죠? 그래서 반응치는 요 네 가지입니다, 그죠?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성분은 X죠, X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혼합물은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이 매크로에서 보면 믹스처 리스판스 서피스로 모델 이펙트를 구성하고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런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주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근사 코딩된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주인자 주요가의 교호작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모델링 방법하고 똑같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이제 프로파일러가 있겠죠. 프로파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응치가 4개이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기는 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만족도 함수를 적으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옵티멀 포인트는 확인이 되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앤 디자빌리티에서 맥시마이즈 디자빌리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세 성분이 이런 정도의 값을 가질 때 이렇게 빨간 값을 가질 때 반응치 y가 뭐 이 정도 값을 가진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딕션 프로파일러 말고 혼합물 실험이기 때문에 믹스처 프로파일러를 한번 그려봐야 되거든요. 제일 상단에 리스 스퀘어 핏에서 프로파일러, 그 다음에 믹스 프로파일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모든 프로파일러, 특히 이제 커트 프로파일러나 믹스 프로파일러는 반응치 Y에 대해서 내가 보고 싶은 이제 영역을 먼저 지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여기에 프레딕션 프로파일러 결과의 내용을 참조를 해서 각각의 네 가지의 반응치에 대해서 보고 싶은 영역, 그러니까 최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스페이스를 조금 러프하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으면 이렇게. 여기 지금 너무 이게 이제 축이 이제 너무 넓게 설정이 돼서
흰색 부분이 이렇게 올려보시면 여기에 그 흰색 부분 있죠. 여기 흰색 부분이 내가 잡은 설정한 반응치 Y의 리미트 영역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흰색 부분이 너무 줄였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커런트 Y에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음, 보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마우스가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어, 잘 안 보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믹스 프로파일을 통해서 어, 옵티멀한 스페이스 또는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텀 디자인의 예시가 4개를 넣어놨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3번은 혼합물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공정 변수 같은 연속형 인자가 있을 경우에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인하는 거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팩터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이제 그 혼합 성분 3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속형 공정 변수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DOE 커스텀 디자인에서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팩터를 불러오면 로딩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그 혼합물 성분 3개, 연속형 변수 2개가 불러와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험을 이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이제 실험을 디자인해서 실험 결과를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렇게 혼합물 3개 또는 연속형 2개인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연속형 인자의 2차 공유력과하고 모든 인자의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혼합물 실험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죠. 보면 이제 총 18의 시험이고 그 3가지 성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가지 연속형 공정 변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실험 계획 테이블로 만든 그 결과이기 때문에 왼쪽 상단의 테이블 패널에서 모델을 클릭을 합니다. 모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설정된 효과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런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그 이펙트 서머리에서 어떤 효과가 유의하고 어떤 효과가 덜 유의한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잘 못 봤는데 이제 믹스처 프로파일러 보고 싶으면 팩터 프로파일러에서 믹스처 프로파일러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걸 조정해 가면서 이게 지금 아까 줄이다가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조정해 보시면 그 제가 노트북에 메모리가 지금 좀 부족해가지고 좀 느린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X 인자 또는 성분의 값이 얼마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이렇게 연속형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연속형 변수의 값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족도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이기 때문에 프리딕션 프로파일러하고 그 다음에 그 믹스처 프로파일러를 연동해서 링크해서 같이 이제 보고자 하려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벡터 세팅에 보면 여기 링크 프로파일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링크를 해놓으면은 여기 이제 이 보시죠, 그죠? 프로딕션 프로파일러하고 믹스 프로파일러가 두 개 연동이 돼서 우리가 이제 옵티멀한 스페이스,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을 때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시간이 대충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면 혼합물 실험을 할 때 이제 보시면 이제 점프를 가지고 혼합물 실험을 하면 이렇게 점프해서 두 가지 메뉴를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혼합물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주로 실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 클래시컬 디자인의 믹스처 디자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믹스처 디자인 안에서도 요 첫 번째는 옵티머를 선택을 하면 커스텀 DOE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대표적인 이제 혼합물 실험이 요 세 가지인데, 심플렉스, 센트로이드, 라틱스, 볼티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것은 각각의 혼합 비율이 어떤 약간 균형적일 때,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뭐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4분의 1 이럴 때 주로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성분 비율에 제약이 있다든지, 그래서 뭐 세 가지 섞는데 두 가지가 최소한 50% 넘어야 되고 뭐 이런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전체의 효과를 추정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주효과, 교호작용, 뭐 공률효과 등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효과만을 추정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실험 방법과 마찬가지로 카스텀 DOE에 들어가서 혼합물 실험 디자인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혼합물 실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설명 못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채팅창이나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 믹스처 디자인에 대한 웨비나는 공식적인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